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김서방이라 불리는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부잣집에 품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였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섣달 20날이 넘어서자 하늘은 연일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그날도 주인 어른의 심부름으로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등짐에는 소금 한 가마니와 무명 몇 필이 실려 있었지요. 장터에서 산길로 접어들 무렵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 송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산허리를 돌아설 때쯤 눈발은 사나워졌지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지요. 발목까지 빠지던 눈이 어느새 무릎을 넘어섰습니다. 등짐은 무거워졌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산길은 이미 하얗게 묻혀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귀를 찢을 듯 울부짖었고 눈발은 눈앞을 완전히 가렸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더듬거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이 헛디뎌 그만 눈 속에 넘어지고 말았지요. 등짐이 옆으로 쏟아졌고 김서방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일어서려 했으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요. 여기서 이러다간 얼어 죽겠구나.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추위는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던 김서방의 눈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눈보라 사이로 어렴풋이 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초가집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등짐은 그대로 두고 온 힘을 다해 그 빛을 향해 기어갔지요. 손이 얼고 발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흘이 이 집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요. 간신히 집 앞에 다다른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 살려주시오.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혀 겨우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렸지요. 곧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한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쓰러져가는 김서방을 바라보던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지요. 어서 들어오시오. 김서방은 그대로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지요. 눈 감기 직전 그는 여인의 옷차림을 보았습니다. 흰 옷이었습니다. 상복이었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을 덮고 있던 눈은 녹아 있었고 젖은 옷은 벗겨져 있었지요. 대신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여인은 방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아까보다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지만 이목구비가 단정했지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혼자 사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여인 혼자 사는 흔적만 보였지요. 작은 밥상 하나, 옷가지 몇 벌, 그리고 구석에 놓인 위패 하나.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가족은 남편이 작년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 소리가 들려왔지요.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밖에 날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인은 창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렇게 내리면 오늘 밤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나가시면 죽습니다. 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여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밖은 이미 온통 하얀 세상이었고 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이 그치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방을 쓰십시오. 저는 건너방에서 자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마루에서 손님을 마루에 재울 수는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인은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보리밥에 무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 변변치 않은 상이었지만 귀한 음식이었지요.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지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과부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던 겁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를 집에 들인 것, 그것도 하룻밤을 재워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지요. 밥을 다 먹고 나자 여인이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건너방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방에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요. 지붕 위로 쌓이는 눈소리가 들렸고 바람은 집을 뒤흔들 듯 울부짖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과부의 집에 머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건너방에서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지요. 여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뒤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눈이 그치겠지. 그러면 바로 떠나야 한다. 하지만 밖의 눈보라 소리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 같았지요. 바람이 문을 흔들고 창호지가 찢어질 듯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너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인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였지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이 깊은 산중에서 살아가는 여인. 그 외로움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지요.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의 흐느낌은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새 그쳤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김서방은 여전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과부의 집에 머문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백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같은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요. 바깥은 온통 새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지요. 이건 오늘도 못 가겠구나. 그때 건너방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이 나왔지요. 밤새 잠을 설친 듯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요. 눈이 그쳤습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그 한숨 속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지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으로는 산길을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여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곧 불 지피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루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쌓여가고 있었지요. 아침상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소박한 상이었지요. 보리밥에 된장, 무 한 쪽. 여인의 살림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변한 게 없어서. 여인이 미안해했습니다. 황급히 손을 저었지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어제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지요. 그럼 장작이 떨어져 갑니다. 뒤란에 나무가 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도끼를 건넸지요. 뒤란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헤치고 나무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졌지요. 땀이 흘렀지만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한결 나았습니다. 한참을 나무를 패고 있는데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언덕 너머로 사람 둘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서방을 보자 그들의 발걸음이 멈췄지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게 누구야? 과부 집에 남자가 있네? 두 사람은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김서방은 도끼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도 멈춰서서 김서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길을 잃어서 하룻밤 신세를.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과부집의 남자라니. 벌써 둘째 날이잖아.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또렷이 들렸습니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인이 부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여인은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 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하늘은 낮인데도 어두웠고 사방이 온통 하얗게 뒤덮여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쓰러졌던 곳은 이미 눈에 묻혀 보이지도 않았지요. 등짐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야 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점심때가 되어도 여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을 바라보았지요.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불을 지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인은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의 떨림이 달랐지요. 하지만 아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봤으니 벌써 마을에 소문이 퍼졌겠지요. 과부집에 남자가 묵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가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서 산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동사하러 나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눈으로는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이미 소문은 났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나가도 내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인의 말이 맞았지요. 하지만 제 때문에 당신까지. 제 일입니다. 여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드렸고 제가 재워드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밥을 지어야지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어제, 그제보다 더 소박한 상이었지요. 여인의 양식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등짐에 소금이 있었습니다. 눈만 그치면 찾아서 됐습니다. 여인이 말을 끊었지요. 어차피 이 눈에 묻혀 있을 겁니다. 둘은 또다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지요. 밥을 다 먹고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못 가실 겁니다. 네. 하늘을 보십시오. 내일도 눈이 올 겁니다. 여인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날씨는 사흘은 갑니다. 제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렇게 어두운 하늘은 사흘은 간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요. 사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외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했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할까봐 늘 조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을 들고 일어났지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인은 건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건너방에서는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제보다 더 길고 더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여인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외지 사람. 결국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보라만이 밤새 집을 흔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밖은 여전히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요. 하지만 눈은 그쳤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눈발이 멎은 것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수 있다. 하지만 창밖을 내다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요.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길은 완전히 묻혀 있었고 나무들도 눈에 파묻혀 겨우 꼭대기만 보였습니다. 이 눈을 헤치고 산을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건너방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이 나왔지요. 얼굴은 더욱 헬쑥해져 있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못 가신다는 거. 여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곧 불 지피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시댁, 계시오? 큰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그것도 여럿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지요. 박시댁, 안 계시오?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지요. 문을 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마을 사람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험악한 표정이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물어봐야지.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마을의 이장이었지요. 사흘째 남자를 집에 들여놓고 있다며? 그게 변명 말고 우리가 직접 봤어. 그저께 나무 패는 거. 사내들이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저자가 누구냐? 장에 갔다가 눈보라를 만나서. 눈보라? 그래서 사흘씩이나 묵힌단 말이냐?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부 주제에 염치도 없이 남편 죽은 지 채 1년도 안 됐는데 여인의 몸이 흔들렸지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눈보라를 피해 닥쳐, 너 같은 놈이 할 말이 아니야. 사내 하나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과부 집에 사흘이나 처박혀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을 줄 아나? 정말 아무 일도. 거짓말. 사내가 밀쳤습니다. 눈 위에 넘어졌지요. 이장님,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눈을 피해. 시끄러. 이장이 여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과부가 남자를 사흘이나 재워놓고. 이장님, 제발. 당장 짐 싸. 이 마을에서 나가. 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여긴 내 집입니다. 남편이 남긴. 남편? 내 남편이 이 꼴을 보면 뭐라 하겠느냐. 이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 당장은 못 나가도 눈 녹으면 당장 나가. 알았어? 사내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돌아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지요.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 들어가 계십시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밖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를 기다리며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인은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 들어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건너방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낮은 목소리였지요. 대답했습니다. 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다시 말했지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제 남편은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혼인하며 이 마을에 들어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외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했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가을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장댁 창고에서 곡식이 없어진 겁니다. 설마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외지 사람이니 틀림없이 그놈이 훔쳤을 거라고 했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백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장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남편의 집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헛간에서 곡식 자루를 발견했다고 했지요. 누가 몰래 갖다 놓은 게 분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을 끌고 가서 매질을 했지요. 도둑놈이라고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남편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훔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며 저는 약을 발랐지만 소용없었지요. 여인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사흘 뒤에 남편은 죽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그리고 한 달 뒤 진짜 도둑이 잡혔습니다. 이웃 마을 건달이었지요. 그자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이장은 그저 착각이었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른 척했지요. 제 남편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이 싫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집밖에 없으니까요.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저 의심만으로 사람을 몰아세웠지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바로 그 말이었지요. 잘못은 이 마을에 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슬픔을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요. 눈도 그쳤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떠나기에 좋은 날씨였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가져온 게 없으니 챙길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떠날 준비를 했지요. 여인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떠나실 겁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이제 날씨도 괜찮고 그러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빨리 떠나는 게 저한테도 좋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지요.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여인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지요. 숟가락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은 많이 녹아 있었지요. 허리까지 쌓였던 눈이 무릎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인의 얼굴,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내가 떠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여인을 내쫓기로 작정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당장 나가라고 했지요. 갈 곳도 없는 여인을 말이지요. 그리고 내가 떠나도 소문은 이미 퍼졌다. 과부집에 남자가 사흘이나 묵었다는 소문. 그 소문은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퍼질 것이었지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지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체념, 슬픔, 그리고 외로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남겨지는 게 익숙하구나. 남편도 떠났고 마을도 등을 돌렸고 이제 자신마저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또다시 혼자 남겨지는 것이었지요. 발이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 안 가십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대답했지요. 못 가겠습니다. 무슨, 저 혼자 떠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떠나도 소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당신은 이 마을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건 제 일입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여기 머문 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이라니. 무슨 책임을? 같이 갑시다. 말했습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지요. 이 마을을 떠납시다. 저와 함께. 그게 무슨, 저는 머슴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쳤습니까? 저는 과부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끄덕였지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났습니다. 제가 떠나도 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머슴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지요. 위로의 말도 다그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여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네. 왜 그러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지요. 혼자 남겨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럼 짐을 챙기십시오. 오늘 떠나는 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여럿이었습니다.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10명도 넘었습니다. 모두 손에 몽둥이나 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시댁, 이장의 목소리였지요. 나와. 여인을 뒤로 숨겼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아직도 안 떠났구나? 이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떠나려던 참? 사흘이나 있으면서 사내 하나가 소리쳤지요. 사흘이나 같이 있었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을 줄 아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거짓말. 과부랑 남자가 사흘이나 같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 여자도 끌어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내 둘이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요. 안 됩니다.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밀쳐냈지요. 비켜. 눈 위에 넘어졌습니다.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나와.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여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이 더러운 년. 한 여자가 침을 뱉었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들이냐? 아닙니다. 정말 아무 일도. 닥쳐. 이장이 소리쳤지요. 변명은 집어치워. 증거는 확실해. 사흘이나 같이 있었잖아. 일어났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닥쳐. 내 같은 놈이 무슨 말을. 사내가 때렸습니다. 다시 넘어졌지요.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여인이 소리쳤지요. 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저 눈을 피해. 잘못이 없다고?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과부 집에 사흘이나 처박혀 있으면서 정말입니다. 저희는 시끄러워. 이장이 여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인이 넘어졌지요. 이장님,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장에게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다른 사내들이 붙잡았습니다. 셋이서 눌렀지요. 이놈이 대들어? 가만 안 둬. 사내들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발길질이 쏟아졌지요. 그만하십시오.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내들의 손이 멈췄지요. 뭐라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과 혼인하겠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혼인이라는 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피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놈이 미쳤나? 이장이 소리쳤지요. 과부와 혼인을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문은 이미 났습니다. 제가 도망쳐도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은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이 여인과 혼인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머슴 주제에 무슨 혼인을 해? 한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인정했지요.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두 팔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 건데? 이 마을에서는 안 돼. 이장이 소리쳤지요.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떠난다고? 네. 이 마을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지요. 이 마을은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을 죽인 것도 당신들입니다.
이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도둑으로 몰아 때려 죽이고 나중에 잘못된 걸 알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지요.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저 의심만으로 사람을 몰아세우고 있지요. 닥쳐. 아닙니다. 말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누가 믿어?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했지요. 어차피 제가 이 여인과 혼인할 것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여인이 일어났지요. 안 됩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이 마을에서 쫓겨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저는 원래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이 마을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여기서 남편과 살았고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이미 다 잃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저었지요. 이 마을도 이 집도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왜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혼자 남겨지는 게 싫어서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지요. 당신도 저도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이 침을 뱉었지요. 좋을 대로 해라. 어차피 너희 같은 놈들은 이 마을에 필요 없어. 오늘 당장 나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좋습니다. 오늘 떠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뭐? 당신들이 저희를 쫓아낸 게 아닙니다. 말했지요. 저희가 스스로 이 마을을 떠나는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 순간 과부가 울음을 터뜨린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지요. 여인의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위패, 그리고 약간의 양식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지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이미 그곳은 그들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산을 넘어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녹아 질퍽했고 곳곳에 얼음이 얼어 있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습니다. 힘드시면 쉬었다 갑시다. 아닙니다. 빨리 이 산을 넘고 싶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배어 있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고갯마루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이 보였지요. 작은 집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저 마을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지요. 남편과 처음 만난 것도 행복했던 날들도 그리고 슬픔도 모두 저 마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여인이 김서방을 바라보았지요.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등지고 걸음을 옮겼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지요. 함께였으니까요. 며칠 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과부와 머슴이 함께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 그리고 둘이 어디론가 가서 새로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였습니다. 한 행상이 마을에 들렀지요. 그는 이웃 고을에서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너머 고을에 부부가 하나 있는데 말이요. 남자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작은 땅을 장만했고 여자는 길쌈을 해서 돈을 모았다지 뭐. 그게 뭐가 신기한가? 그 남자가 원래 머슴이었고 여자는 과부였다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지요. 혹시 그래, 몇 년 전에 이 마을을 떠난 그 둘이라오. 행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도 둘이나 있고 마을 사람들한테 인심도 좋다고 하더군. 아침 저녁으로 인사 잘하고 어려운 집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는다지 뭐. 누가 과부니 머슴이니 하는 사람도 없다오. 그냥 착한 부부로 통한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한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지요. 이장은 침을 뱉었지만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어리석은 머슴의 이야기라고 했고 어떤 이는 파렴치한 과부의 이야기라고 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조용히 다른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의 인연이라고, 폭설로 맺어진 인연이 평생의 인연이 된 이야기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눈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폭설 속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이는 화롯불 앞에서 손주들에게 들려주었고 어떤 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흘이 남긴 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지요.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기로 한 선택. 혼자가 아닌 함께 가기로 한 선택.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마을에 오래도록 회자되는 이야기 하나가 되었습니다. 폭설은 녹았지만 그 사흘은 영원히 남았습니다.